아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디자이너가 직장인으로서가 아니고 결국 사업인으로서 이렇게 자기 사업을 디자인 사업을 운영해야 네네. 결국 이런 연수입을 좀 올리는 게 더 용이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디자이너들이 1인 대표로서 어떻게 하면 좀 차근차근 이 견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1인 대표로서는 솔직히 올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일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1인 대표로서 계속 평생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그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1인 뭐 디자이너든 소규모 디자이너 에이전시 회사 분들이 조금 이제 관가하고 있는 어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 보면 개발 회사나 건축 회사나 인테리어 회사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이제 재경비와 그다음에 그 이제 회사 이익률을 넣게 돼요. 그래서 회사 이익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5% 뭐 약 10%에서 20% 사이에 회사 이익률 같은 거를 견적서에 넣게 되고요. 그리고 재경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 이제 뭐 전기세 아니면 월세 또는 뭐 여러 가지 수도세나 그 회식을 할 때 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타 복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낸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마땅히 내야 되냐면, 일단은 재경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맨먼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맨먼스로 하게 되면 일단은 그 해당하는 작업자의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럼 그 작업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도 대표가 이것을 위해서 영업을 해야 되거나 미팅을 해야 되고 그런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추가를 해야 된다, 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경비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월세 또는 전기세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이 회사가 마땅히 이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인건비만 받는다고 월급으로 다 나가버리면 회사가 이제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재경비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요. 회사 이익률, 그런 어떤 회사 이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평생 1인으로만 남을 수는 없어요. 연매출이 1억이 돼버리면 직원을 한 명을 뽑을 수 있다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1억을 벌었어요. 월급은 그보다 낫겠죠. 그 직원이 이제 한 명이 보통 이제 월 1,000만 원 정도로 만약에 수익을 낸다라고 이제 봤을 때, 뭐 또는 그보다 적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 말고도 회사가 이제 가져가는 이익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법인 회사라고 보면 법인은 이제 대표랑 분리된 업체죠. 그래서 이 법인에서는 그 회사 이익률을 가지고 이제 결국엔 자본금을 불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회사 대표의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또는 영업이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니면 뭐 꼭 대표가 아니더라도 팀장에 대한 인건비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 또는 미팅하거나 아니면 뭐 운전을 해서 교통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같이 포함돼서 인건비로도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면 어떤 꼭 그 실제 작업하는 사람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PM급에 되는 사람 또는 팀장 아니면 대표님 아니면 뭐 부장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너의 인건비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다가 더해서 이제 재경비를 더 하고요. 재경비는 이제 아까 말했던 전기랑 그런 추가적인 기타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어떤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그 10%에서 15% 해가지고 회사 이율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해가지고 견적에 넣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고객이 비싸다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아직 요 회사와 레벨이 안 맞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중에서 정말 작은 회사들은 이 어떤 재경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초반에는
이런 걸 감안해서 가는 건 맞지만 일단 미리 이런 것이 재경비와 이율에 대해서 많이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어느 정도 회사 규모가의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적용을 꼭 하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요게 있어서 점점 그래야 이제 회사가 점점 축적이 돼서 성장이 되고 자본금이 점점 쌓이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책상을 더 구비하고 직원을 더 뽑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이러면 대표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새로운 직원 오면 교육해야 되지 아니면 이제 책상도 사야 되지 여러 가지 자재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 사야 되지 뭐 어도비 있으면 이제 어도비랑 이런 것들 다 추가로 한 명씩 늘릴 때마다 그런 것들이 돼야 되죠. 왜냐면 큰 회사 아니면 인사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보통 대표님이나 거의 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비용 처리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회사 이율이랑 재경비가 충분히 있어야 회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이걸 많이 놓쳐간다는 게 좀 많이 보여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랜서는 솔직히 뭔가 회사 이익률 그리고 재경비를 넣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가 있으면은 조금 더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본인 이게 그 스스로가 어떤 마음의 벽이라고 해야 하나? 어떤 그 유리천장이 있을까? 되게 깨기 전까지는 예를 네. 들어서 난 로고 한 1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다가 그 재경비랑 이익률이라는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경험을 네. 듣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보다 그러면은 뭐 최소 뭐 130, 150 뭐 이렇게 불러야겠네. 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처음 사업을 운영할 때 힘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이제 100만 원대에서 이렇게 하고 뭐 단골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재경비 그다음에 이익률 이걸 생각하고 단가가 이제 확 오르니까 초반에는 이제 단골이라든지 기존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내가 괜히 좀 올렸나 처음부터 비싸게 올렸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 고객을 이제 굳이 여기서 견적을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인데 그렇다고 그게 이제 작은 기업이 아닌 어느 정도 큰 기업들이고 약간 예를 들면 이제 스타트업보다는 스타트업인데 한 두 번째 리뉴얼 한 번 리뉴얼 말고요 한 번 두 번째 리뉴얼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지표가 올라왔을 때 뭐 작은 투자금을 받았을 때 정도의 어떤 회사들한테 이제 마땅하게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제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익률이랑 재경비를 디자인 쪽에서는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약간 학교에서 배울 때 보통 뭐 미대나 이런 디자인과에서 네. 이런 비즈니스 쪽인 건 다 솔직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학과에서는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은 막상 그 분야 출신 사업가들은 네. 넣는 이유가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다른 회사에서 그걸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문화가 마땅히 이제 지불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건축도 제가 이번에 건축 이 공유 피스를 지으면서도 견적서를 봐도 이익률, 재경비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건축 쪽은 왜 그러냐면 시공을 하잖아요. 시공 인원의 비용이 있고 그걸 별도로 이제 누가 회사의 이익률을 미리 받아놔야 커버가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문제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책임을 지불하는 사람, 클라이언트 분이 다 낸다고 하면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미리 견적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끔 받아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리스크 같은 것들은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보다 이제 작업자 실제 이쪽 시행하는 어떤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가에 받고 정가에 그러면 거기서 리스크를 다 감당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넉넉한 어떤 비용을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회사에서 이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고 또는 만약에 잘 풀렸으면 회사 이익률을 가져가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그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생기면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슈가 터지면 더 낼 자신 있어요?
솔직히 안 내겠죠. 받으면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미 지불 500만 원이나 했는데 네. 거기서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감이나 네.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감안할 비용을 안 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500만 원을 했을 때 더 주진 않는 것처럼 어떤 회사가 이제 그 리스크 비용까지 이제 대놓고 한다고 하면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실제 인테리어 회사나 이런 데는 또 실제 그 비용을 별도로 받는 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인테리어 회사가 아닌 이상 디자인 쪽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 부담이라는 게 크진 않지만 이제 예를 들어 뭐 수정에 대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밀리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빨리 끝내면 좋은 거고 늦게 끝내면 이제 계속 점점 저희 어떤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 건데 그 인건비를 고객에게 매번 당연히 추가를 나중에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클라이언트에서 감안해야 된다라는 건데 클라이언트에서 감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 결국 거기에 재경비나 회사 이익률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왜냐면 그것을 잘 끝냈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회사 이익률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하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클라이언트를 잡겠다고 비용을 타이트하게 받으면 이게 만약 단순하게 디지털 쪽으로만 된 작업물이면 제가 뭐 좀 몇 번 수정하고 뭐 밤 늦게까지 일을 네.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뭐 인쇄라든지 아니면 네. 누구한테 납품이 이렇게 연관된 문제면은 이게 비용이 타이트하게 하면은 결국 제가 이걸 뭐 재인쇄해 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다시 제작을 해준다든지 하면은 결국 그게 나한테도 손해로 돌아오니까 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 재경비랑 이익률을 통해서 나로 치면 조금 이게 보험이 좀 될 수 있는 약간의 보험이 될 수 있는 거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냐면 특히 인쇄 쪽은 위험하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따로 어떤 그런 장치도 없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특히 이제 뭐 책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왜냐면 솔직히 디자인 비용보다 인쇄 비용이 더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인쇄를 들어간 순간 100% 디자이너가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